박근홍의 인디월드. 네, 박근홍의 인디월드 박근홍 씨와 함께합니다. 좀 마음도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또 기운을 내서 또 열심히 또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자, 음악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기운을 내시고 또 그렇게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어떤 좀 용기를 드린다 그러면 좀 건방진 소리 같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의미에서 트리뷰트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트리뷰트 앨범은 거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또 오늘 준비할 트리뷰트는요, 그간 또 트리뷰트가 많이 된 앨범 그 뮤지션이라서 좀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좀 티도 안 나는 그런 트리뷰트예요. 그런 분의 트리뷰트예요. 김광석 씨의 앨범을 김광석 씨의 노래들을 이번에 새로 또 트리뷰트한 앨범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트리뷰트에 대한 부담감도 뮤지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욕심도 있으면서 또 이걸 잘 불러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도 동시에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이면에는 약간 트리뷰트 하게 되면은 좀 허겁지겁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트리뷰트 자체가 좀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약간 시기 맞춰서 좀 어떤 특정한 날에 맞춰서 허겁지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뮤지션들도 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참여하면서도 굉장히 좀 아쉽거나 뭐 신경 쓰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노래라는 건 남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굉장히 아쉽죠. 사실은 정말 무슨 어떤 K본부의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또 MBC의 나는 가수다 같은 거 준비할 때 그 경우 이제 일주일 만에 어떤 노래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트리뷰트 앨범이 약간 그런 식으로 준비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TV를 통해서 하는 건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도움들의 손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짧긴 그렇죠. 하지만 집중적으로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잖아요, 사실. 나는 가수는 또 최고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인력으로 그럼요. 짧은 집중적으로 시간이지만.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덜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 앨범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나 지원적인 부분에서 적어서 부담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앨범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 때는 그런 앨범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네. 일단 뭐 김광석이라는 이름 석자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갖고 아마 다들 참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이 앨범에 참여하신 분들이요. 생전 살아생전에 김광석 씨랑 좀 인연이 많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요. 당장 뭐 저희 전에 소개해드렸던 푸른 곰팡이 조동희 씨, 네. 조동희 씨도 이번에 트리뷰트 참여하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대학생 때 김광석 씨하고 술 마시면서 자신의 어떤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바로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한대수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과 좀 연관이 또 많은 뮤지션들이 김광석 씨 본인하고 연관이 있는 뮤지션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선배 가수 이게 아니라 함께 어떤 공간이나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술도 마시고 네. 활동도 같이 하고 조언도 듣고 그런 분들이 와, 이건 그렇게 보면 그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추억을 담았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뭐 갑작스럽게 뭐 모인 그런 그 앨범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절대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은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서두가 길었는데요. 네. 그럼 먼저 음악부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 미스터 메모리의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라 말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모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속삭이던 우리 황금빛 물결 속에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서 손에 잡힐 것만 같던 내일 향해 항해했었지. 눈부신 햇살 아래 이름 모를 풀잎들처럼 서로의 투명하던 눈길 속에 만족하던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꿈은 소리 없이 깨어져 서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멀어져 갔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의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사랑이라 말하면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고 길 잃은 아이처럼 울먹이며 돌아서던 우리. 차가운 눈길 속에 홀로 서는 것을 배우며 마지막 안녕이란 말도 없이 떠나갔었지. 숨가쁜 생활 속에 태엽이 감긴 장난감처럼 무감한 발걸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꿈은 소리 없이 깨어져 이제는 소식마저 알 수 없는 타인이 됐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의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라 말하면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네, 오늘 첫 곡은 하이미스터 메모리의 잊혀지는 것, 오늘 첫 곡으로 골라드렸습니다. 뭐 여러 곡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곡을 고른 이유가요. 이 하이미스터 메모리라는 분이 이 사실 그룹이 아니라 솔로입니다. 그렇죠. 박기혁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 리메이크를 할 때는 어떤 리메이크 하시는 뮤지션의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하이미스터 메모리는 김광석 씨 스타일로 좀 더 그쪽을 흉내를 낸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종조를 그대로 잘 살려내서 커버를 하셔서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뭐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첫 곡이었고요. 앞서 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두 번째 곡을 보니까 와 이분이 또 이렇게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요. 놀랍네요. 정말 한국 포크록의 네, 뭐 대부이자 한국에서 포크록을 처음 시작한 그런 분이죠. 네, 한대수 씨. 이분이 또 본인의 어떤 연배라고 할까요? 거기에 맞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또 커버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의 어떤 상황과도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감성이라서 뭔가 깊이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대수 씨 하면 또 사실 정말 포크록의 어떤 시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정말 김광석 씨가 그 포크록을 이어받은 그 세대인데 그런 정말 까마득한 선배가 정말 후배를 위해서 후배를 정말 음악적으로 존경해서 이렇게 커버를 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은 후배 가수들이 트리뷰트 앨범에 참여를 해서 선배 그렇죠. 가수를 어떤 기리거나 혹은 빛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선배 가수가 후배의 가수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 이런 기획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대수 씨가 일단은 지금도 어떤 인디 씬이나 어떤 록 페스티벌 같은 데 좀 참여를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젊다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아마 가능했던 어떤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음악적으로는 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가 봐요. 아, 그죠? 그렇죠. 벽이 없고 정말 전에 강산혜 씨하고 한번 무대 같이 하시는 거 봤는데요. 네. 와, 정말 그 강산혜 씨 라구요를 같이 막 부르시는 근데 그게 네. 와,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그 장면들이 그 강산혜 씨가 뭘 좀 주워 부르고 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그냥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네. 이건 뭐 세월과 연륜과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진 그런 목소리라서 아마 이렇게 후배 가수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저런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셨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정말 그리고 또 풍성과 정말 고통과 고난과 아, 그렇죠. 그런 어떤 정말 고난을 겪은 그런 목소리와 또 음악이라 네.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소시민으로서는 정말 흉내내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정도의 정말 고통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불러냈는지 들어볼까요? 네.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누나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화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걸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화는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검은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네, 한대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이 노래는 김목경 씨의 곡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김광석 씨가 만든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김목경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좀 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김광석 씨가 만든 노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다른 분 노래인데 근데 마치 본인이 만들어낸 음악처럼 너무나 그렇죠. 잘 입은 것 같아요, 음악들을. 다른 노래들도 사실 먼지가 되어 같은 노래도 예전에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그 다른 분께서 먼저 부른 원조 가수께서 부른 네. 그 먼지가 되어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람들 아시기는 이제 네.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로 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심지어 또 이제 아이돌이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먼지가 되어 김광석 먼지가 되어 이런 식으로 알려질 정도로 그래서 네. 금지곡이 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부른다고 그 노래. 금지를 시켜서 금지가 아니라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부르니까 이제 네. 좀 너무 희소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됐다 이제 심사하기 지겹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김광석이라는 정말 가수가 사실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없었으면 또 그 노래들이 그렇게 당연히 빛을 못 봤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정말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남기고 간 음악들이 정말 빛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곡도 곡이지만 감성을 잘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을 받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음악은 어떤 음악으로 넘어가나요? 네, 세 번째 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영정성이라는 분인데요. 네. 일단 이름은 굉장히 낯설어요. 네. 근데 이분이 예전이 아니라 작년에 발라드와 클래시컬한 연주곡을 이제 그 믹스한 그런 앨범을 냈다고 해요. 이분이 일단 학력이 가방끈이 굉장히 길어요. 일단은 예전에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같은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나오셨대요. 어마어마하시네요. 클래식 쪽에 굉장히 엘리트인데 네.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대중음악으로 앨범을 낸 거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 김광석 트리뷰트 프로젝트 이 앨범 전체를 프로듀스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전체 기획을 하고 가수를 섭외를 해서 트리뷰트를 하자고 준비를 한 그런 이 앨범 전체 총감독 했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음악 앨범 전체의 어떤 중심을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분이신데 그렇죠.
이게 대중음악인이 아니라 원래는 이 클래식을 전공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음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곡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씩. 아, 네. 그렇죠.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다른 거군요, 이 음반이. 그렇죠. 이분이 기다려줘. 네.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죠. 기다려줘를 또 커버를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쯤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어디쯤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저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 석자라서 네.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그 앞으로 이분이 가요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렇죠.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뭐 유하 씨나 그런 분처럼 굉장히 프로듀서로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네요. 새로운 음악 세계를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염종성의 기다려줘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주
환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특별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앨범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뮤지션 말고도 네. 조동희 씨도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작년 한 해 굉장히 정말 센세이션을 좀 일으킨 선우정아 씨 네. 그리고 또 프롬 씨 예전 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그럼 네. 분도 계시고 또 NI 물고기 네. 뉴욕 물고기. 나름 정말 인디씬과 또 가요씬에서 이름을 좀 널리 알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분들 중에서 어떤 노래를 선택하지 하고 있다가 바로 이 말씀하신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이분을 꼭 소개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분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정말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 정마리 씨가 예전에 초콜릿 우체국이라는 네.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모래숲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분이 정마리 씨인데 같은 분인지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목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네. 아마 그 목소리가 정말 같은 이름의 다른 분이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겠네요. 같은 분 맞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왜 사랑이라는 노래를 커버를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추구하는 음악이 정가라고 해서 이게 번패,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정적이면서 힘이 있고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고고한 느낌의 그런 음악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죠. 이게 정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고 네네.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정말 무슨 피리 소리 악기 같죠. 그쵸. 오카리나 이런 거를 여기서 막 키보드 이렇게 그 마이크 연결해서 막 말하는 것처럼 피리에다가 이렇게 피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정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천상에서 막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환상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하늘의 어떤 중간 같은 이런 그러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목소리이기도 하고 독특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저도 그래서 정가라는 장르도 굉장히 생소한데 와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가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네. 한국 정가 학회라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 들어가 봤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네.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샘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 뒤에도 계속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판소리나 이런 건 굉장히 구성지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꼿꼿하게 이렇게 앉아서 음악을 청아하게 이렇게 뿜어내는 그렇죠. 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떤 북유럽 어떤 예전 애냐라든가 뭐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고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또 뭐 시기어로스 뭐 이런 식의 어떤 북유럽의 서늘하면서도 장엄한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조선시대에 이렇게 어떤 서양의 느낌을 가진 노래를 부르시진 않았을 거고 네. 분명히 어떤 정가 곡이 있을 텐데 그 곡이 앨범에 나온 게 있으면은 제가 꼭 다음에 가져와서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제대로 된 정가 네. 들어보고 싶네요. 그죠? 접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정마리의 왜 사랑 듣고 올까요? 네. 외로운 사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소리가 맞네요. 정마리 씨. 아, 그렇군요. 역시나. 네. 정말 어쩜 이런 목소리가 날까요? 그 간혹 그 어르신들 중에도 이 정가를 따로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취미생활 같은 걸로.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정말로 전공을 해서 뭐 전수자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현장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공연도 한번 꼭 보고 싶네요. 예.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남자분이 부르시는 정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남자분 어떻게 부르는지. 네. 우리 전통 이 소리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예. 참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싶기도 그렇죠. 해요. 그죠? 이게 심지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정가가. 그런 정도인데, 저희, 오히려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좀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일단 몰랐으니까요. 네네. 정말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석 트리뷰트 앨범 속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4곡만 들려드렸어요. 그죠? 예, 네. 더 많은 곡들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곡 한 곡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곡들이 탄생을 한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들으시는 분들 찾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근홍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